자, 그럼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사 중에 그 뚱보는 한 숟가락의 식사로서 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어떤 그 지식을 자유롭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으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또한 어떤 바늘을 만들려면은 큰 쇳덩이에서부터 옛날에는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느 정도 시간도 좀 필요하고 절차 탕마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고사성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적은 어떤 실행으로부터서 점차적으로 성과를 확인해 가면서 지식을 좀 더 깊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장에서는 계수분류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나가보면은 이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그 다음에 측정 기술의 한계 때문에 계량치 데이터를 찾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판넬이라든지 또는 유기이해 이런 공정에서도 계량치 데이터 얻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왜? 세정 라인에서 보게 되면 세정하고 나면은 금방 물기가 증발이 됩니다. 근데 과연 그 세정 라인에 세정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데이터를 얻으려면 계량치를 측정하기 전에 날아가 버린다 이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계수 분류치를 쓸 수밖에 없다 이거죠. 계수 분류치가 그런 경우에 많이 쓰이고요. 계량치 데이터에 비해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주관적인 특성을 얻은 그룹이라든지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각 그룹에 수치를 부여한 다음에 데이터를 계량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급의 수는 주에서 5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5을 넘어서도 됩니다. 실은 어떤 세분화를 좀 더 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5가지 이 한정을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계수 분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루미늄 주조물을 보게 되면 이것을 계량치로 하려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가 생기게 되고 어떤 측정 장비를 마련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이겁니다. 이래서 이 어떤 기공이 들어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절삭 이 가공을 끝낸 후에 어떤 기공 유무를 본다 이거죠. 유공성이란 게 이제 그 기공이 있느냐 없느냐 주물에 기공을 따지게 되겠습니다. 기공을. 그래서 금속공학에서는 이 블라우 홀이 굉장히 중요하죠. 블라우 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기공인데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유무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세 그룹으로 분류를 해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공인 주조물, 전혀 기공이 없는 주조물, 다음에 약간 있는 주조물, 다음에 유공성이 심한 주조물 이렇게 봐서 이걸 망소 특성으로 분석을 해서 체크할 수가 있죠. 무공이다. 그러면 1점이라 이거죠. 1점.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특성이기 때문에 그죠? 다음에 약간의 유공성이 있다. 3점. 심각하다. 그때는 9점을 줘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례를 보겠습니다. 주조물의 유공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L4 곱하기 N2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L4 실험하면서 노이즈 조건을 2가지를 줘서 실험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 실험마다 각 노이즈 수준 N1, N2에서 주조물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조물을 2개씩을 평가를 해봤더니 1번 실험으로 했던 것들을 평가를 해봤더니 클래스 1, 클래스 2, 즉 기공이 하나도 없는 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 2를 봤을 때도 이 클래스 2는 이제 약간 기공이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점수로 따지면
1.3점이 되겠죠. 그죠? 넘버 2 실험은 클래스 2가 2점이기 때문에 이건 3점짜리가 2개 있었다는 얘기죠. 즉 3.3점이 된다 이거죠. 그걸 의미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뒤에 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서 주어진 등급에 따라 가지고 이것들 수치로 바꿨을 때는 N1, N2에 따라서 이와 같은 수치로 바뀐다 이거죠. 1, 3, 3, 9. 그럼 이것들을 다시 한번 SMB로 변화를 시켜준 겁니다. 그죠? 관능평가치를 바꿔준 거라 이거죠. 그랬을 때 SMB로 바뀌고 나서 반응표를 꾸며봤습니다. 반응표를 꾸며봤더니 B인자가 상당히 영향이 크죠. 그 다음에 C인자, A인자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얼마든지 이 조건을 가지고서 골라줄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주조물을 평가를 해서 우리가 최적 조건을 골라준다면 당연히 A의 2수준, B의 1수준, C의 2수준으로 이 주조 조건을 바꿔주는 게 좋다 이겁니다. 가장 기공이 적게 나올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죠. 그래서 계수 분류치를 그와 같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클래스 1, 2가 두 개의 주조물을 봤는데, 그죠? 두 개의 주조물을 봤더니 하나의 주조가 클래스 1이란 게 뭐였냐면 기공이 없었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1점이었다 이거죠. 다음에 클래스 2는 약간의 기공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점수로 3점을 줬다 이거죠. 그래서 1, 3이 나온 겁니다. 뒤쪽은 이제 3, 9가 나오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관능평가로서도 또 이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관능평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화상품질 있죠. 화상품질을 평가할 때 많이 씁니다. 되게 보면은 TV라든지 보면은 이 코너 부분이 화상이 약간 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에어컨의 냉방 능력 이런 것들도 관능평가를 많이 하게 됩니다. 또는 세탁기의 세탁 능력 평가 이것도 관능평가를 하게 돼요. 관능평가를 많이 이용합니다. 아주머니들을 평가단으로 모시는 거죠. 평가단으로 모셔서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창을 아까 전에 설명을 좀 드렸었죠. 기능창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복사기가 소형 복사기를 아까 전에 13개의 하부 시스템으로 바꿨었죠. 그래서 가장 어느 것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능이 안 나올 때까지 분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이 시스템이 크거나 복잡할 때, 즉 자동차, 레이더 시스템 등등은 경제성이 있도록 몇 개의 하부 시스템으로 그렇게 분해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이게 보면은 이 하부 시스템 각각에 대해서도 이 입력 및 출력의 범위를 결정을 짓는 게 굉장히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능창을 실시라는 예를 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종이 이송 장치가 고장이 된다. 그러면 이송이 안 된다 그러면 미스피드라고 그랬죠. 미스피드. 여러 장이 된다 그러면 멀티피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선정된 특성을 보게 되면 이 망수하고 망대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게끔 된다 이거죠. 종이를 한 장 이송시키기 시작하는 어떤 특성 또는 2장 이상을 하게 되는 그런 스프링 힘 이것들을 각각을 XG라고 봤을 때 X는 망수 특성으로 그 다음에 G 값은 망대 특성으로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이즈 인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노이즈 인자가 이 복사기만 봐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얼마 없는 것 같지만 이걸 다 골라내면 굉장히 많다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완전하게 스킵을 해야만이 월드 베스트, 월드 클래스 컴퍼니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라도 안 된다. 비 오는 날 복사가 안 된다. 그 변명이 됩니까? 비가 오니까 복사가 안 되는데 회사에서 고객한테 말을 못 하는 거죠.
그죠? 어떤 종이에, 어떤 온도 환경에서든 간에, 어떤 습도에서는 다 복사가 잘 돼야 된다, 이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킵을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다구치 선생이 후지 제록스를 10년 이상 컨설팅을 하셨어요. 그때의 컨설팅 결과를 모집한 게 회사에서 실험 계획 문답집이라고 해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책으로.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사원들한테 회사에서 언더잡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하게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실험계획 문답집으로 만들어가지고 한국에서는 아직 제가 그 책을 구경을 못하고 일본에 갔을 때 책을 사왔습니다. 거기 참 복사기 업체가 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체 회사들도 보게 되면 진짜 주옥 같은 그런 문답이라고 할까요? 의문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건 이렇습니까? 그러면 다구치 선생님이 대답을 해놓은 거예요. answer, Q&A예요. 다 그게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책으로 묶어져 가지고 그래서 저도 봅니다. 많이 참고를 많이 하고 좌장에서 질문이 나왔을 때 약간 좀 캥기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잘 모르는 질문들. 딱 메모해놨다가 집에 가가지고 그것부터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럼 틀림없이 답이 있어요. 답이 있고 그래서 참 좋은 책이다. 근데 그 책을 국내에다는 소개를 못 시키죠. 왜? 안 팔리니까. 그죠? 출판사가 적자 보고는 출판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지만 좌우지간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좀 제약이 많죠. 이상적인 거하고 현실적인 항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원하시면 제가 복사는 시켜드릴 수는 있죠. 하지만 제가 그걸 번역은 좀 하기가 어렵다. 그죠? 번역은 좀 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냥 일본어를 보고 읽어 드릴 테니까 카세트 녹음기에다가 녹음해가지고 그걸 들으십시오. 저는 번역 못합니다. 일일이 워드 치고 이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죠. 차라리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 통역처럼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그걸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을 해가지고 듣는 게 차라리 편하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자우지간 노이즈 인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이제 계속 나왔었죠. 노이즈 인자에 조합을 해야 된다. 뭐 이것들에 대해서는 쭉 나와가지고 그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하부 시스템에 대해까지 13개 되는 시스템에까지 전부 다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라보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3개 된 하부 시스템 중요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팀들이 나눠가지고 한꺼번에 공동으로 연구해가지고 하니까 물건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가장 저희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이 카피어, 그 다음에 저런 영상, 어떤 방송 전송기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핵심 부품 이런 것들은 다 일본에서 다 가져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외화 가동률이 지금 65%도 안 되죠. 1,000원 벌면은 35원은 다 일본 쪽이나 이런 쪽으로 빠져나갈끔 되었어요.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저희 나라 부품 산업이 상당히 좀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X를 이제 실험 계획을 쭉 잡은 거죠. 그래서 스프링 힘을 변화를 시켜가면서 실험의 목적은 기능창을 더 넓히자. 즉, X는 더욱더 적게 하고 Y는 더욱더 크게 해가지고 그 기능창을 넓히자 하는 쪽에 두고 실험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실험을 쭉 진행한 결과 이와 같은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쭉 얻고 이와 같은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면 이제 뭘 해야 되겠느냐. 근데 여기에서는 기능창이기 때문에 망수하고 망대가 섞여져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특성을 한꺼번에 고려를 한 거예요. 두 가지 특성을 곱해가지고 한 겁니다. 즉 앞장에서 X는 망소로. 자, 그러면은 X를 망소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타의 X는 마이너스 10 로그에 3번 실험을 했죠. 즉 3분의 1에 가로 열고 이 데이터를 그대로 써주는 거죠. 30제곱 50제곱
플러스 50의 제곱이 되겠고 1번 실험의 경우에 그 다음에 이타의 y 이타의 z가 되겠네요. 이타의 g 값은 망대 특성으로서 분류를 하니까 마이너스 10 로그의 3분의 1 세 번 실험했으니까 3분의 1에 단지 여기가 망대 특성이니까 저 특성들이 아래로 들어가겠죠. 50 제곱분의 1 플러스 80 제곱분의 1 플러스 100 제곱분의 1를 곱해서 이 두 가지를 곱해주면은 최종적으로 이 기능창의 SMB가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이타의 X하고 이타의 Z하고를 곱하면 이 기능창의 SMB가 구해진다 이거죠. 좀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했더니 넘버 원 실험의 경우는 3.66 SDB가 나왔다. 이것만 하나 알면은 나머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행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10번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실제로는 시간이 있으면 연습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연습을 해보는 시간.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또 막상 또 이 첨가하는 거하고 계산하는 거하고 또 틀려요. 2조 나눠서 해보면 4조가 막 틀린 경우가 있어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뭐 네 계산기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친 결과 8.01이 정답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계산을 해봤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답은 감추고 있으면서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각각 틀려요. 보면은. 자, 그 다음에 SMB 분석, 어떤 SMB 분석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것도 반응표를 꾸미는 게 결국은 최적화하는 단계에 있다 이거죠. 단계에 있어서 인자 H를 여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이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얼마든지 채우실 수가 있겠죠. 이것들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SMB를 구하는 그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절차는 똑같다 이거죠. 절차는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적 조건하고 예측치 또는 뭐 추정치를 구하실 수가 있겠죠. 추정치를 구하시면 되겠고. 아까의 그 질문 중에 나왔습니다만은 T바가 뭐냐 그런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T바는 전체 평균입니다. SMB의 전체 평균입니다. 전체 평균. 예를 들면 L18을 썼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18분의 전체 SMB의 평균이에요. 1부터서 18까지 그 SMB 평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행부터서 18행까지 SMB를 전부 더한 다음에 18로 나눈 게 T바 값이에요. T바 값.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동적 기능창법이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동적 기능창법에 대해서는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 여기는 상당히 화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세탁에 따른 어떤 그 불순물 제거 뭐 이런 것들하고 좀 세정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AD 들어가면은 그 로그 대신에 상용 로그가 나와가지고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이틀 강좌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풀었던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제공은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또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니까 또 신경 쓰이네, 또 막 자꾸.